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주세요. 네, 여기는 종암경찰서 앞입니다. 종암경찰서 앞에. 네, 이성희 변호사가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김용민. 유튜브가 몇 분이 하나 둘 셋. 유튜브는 상관없고 여기 네, 종암경찰서 앞에서. 예, 갖다 드릴게요. 이리 봐. 빨리 이성희 변호사한테 가서 꼽아. 가지 마, 빨리 꼽아. 빨리 가서 꼽아. 꼽아, 나 짚으게 되네. 마트가 이성희 변호사 이거 꽂아서. 빨리 꼽아줘. 빨리 꼽아줘. 빨리 꼽아줘. 마트 말씀을 좀 마트 잘 키웠어? 내 것도 잘 키웠어? 네, 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가지 지난번 거는 좀 추상적이었어요. 안 키운 걸 텐데. 우리가 고사한데 옛날에도 고사를 했어요. 네, 지금 지금은 그 팩트가 완전 예, 서울 종암경찰서 앞입니다. 그다음에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이성희 변호사님이 뭐 했다 이런 잠시 게 아니라 후에 법에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경찰관 오늘 기자회견은 김용민 건설기획 김용민 평화나무 건설용으로 쓰라고 김용민 사람 찍는 데 썼지. 씨를 근데 그 사람은 고발하는 처벌받았잖아요. 살인. 지금 기자회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사랑 그걸 시킨 제일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 교회 받아야 변호사님들이 그게 이제 문제예요. 지금 와서 그다음에 연합 용역을 변호사가 지금 예를 김용민 신고하면 예, 쌀도 변호사님. 포대갈이 있잖아. 2,000쌀이 아닌 쌀이 많아. 차 좀 지나갈게요. 지방쌀 갖다 놓고 2,000쌀로 만들고 이게 포대갈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용역의 옷을 어떻게 했어요? 불법 엔트리가 달랐기 때문에 이걸 적법하게 한걸로 하면 또 이게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돼. 그래서 내가 집행관을 공역 살인 미수 조사 내지 방조 장수면 또 앞에 정말 진두지휘했잖아. 더 때리라고. 지금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래 집행민사집행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저항이 있다 그러면 경찰관을 지금 경찰의 협조를 구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도 지금 늦잖아요. 네, 지금 저기 인도려가지고 좁던데. 예, 변호사들이 연합 변호사들이 많이 이제 나와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해가지고 네, 지금 인터뷰할 자리가 없습니다. 네, 나도 모르겠는데 지금 잠시 후에 이성희 변호사 보수하는 사건을 김영미 사건 고발 설명하고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수장을 봉투를 하나 만들어왔는데 일단 내가 이성희 카톡으로 내가 하나 보내줄게. 기자회견을 잠시 후에 저기 30장이 있어요. 예, 30장을 갖고 왔거든. 이성희 그걸 변호사가 보면 될 지금 거야. 기자회견을 보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법에 재정비 특별법에 구청하고 잠시 후에 시장에서는 시장이 11시부터 이성희 변호사의 관리 감독을 하게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김용민 그걸 안 변호나무의 했다, 내 김용민 씨의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뭘 안 했다고 해야지 문제가 고소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는 그래서 서울 말이 되게 종암 안 그러면 다 경찰서 각하해 버리잖아. 지금 종암경찰서 앞에서 근데 이건 아니라 이성희 조사한 변호사가 결과가 잠시 후에 석 달 동안 기자회견을 조사해서 하도록 기소한 하겠습니다. 결과 이제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서 이제 한다. 그런 논조예요. 목사님 이거 어디 가지 30분 하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 또 줬네. 네, 없는데 몇 개? 핸드폰 하나 줘. 잠시 후에 차를 이쪽에 하면 안 돼? 잠시 후에 이성희 변호사가 제가 하나 드린 것도 어땠어요? 몰라. 이성희 변호사가 김용민 씨 평화나무에 김용민 씨를 위해서 김용민 씨의 고발 나한테 친한 기자들이 여러분 앞에 현지에서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여러분에게 현지 중계하기 위해서 연합이 중요해요. LGS와 연합이 전방방송이 나하고 친하거든요. 오늘 새벽 2대1. 5시 30분 부동산 쪽으로 인증과 휴전선 앞에서 고맙다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2시간 반에 걸리네요. 연합이 2시간 반에 이 사람은 쏜살같이 달려와도 세 군데가 받아줘요. 이 기자회견 시간이 굉장히 임박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이 늦지 않도록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때도 이대일을 이성희 변호사 연합도 항상 중립적이잖아. 기자회견을 지금 준비하고 빠져왔을 있습니다. 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 이성희 변호사께서 평안하고 이거 나라의 번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면서 그걸 받아주는 게 더 크게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 그래도 한두 사람 정도라도.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하는 것이 연합에서 바로 받을 거예요. 기사, 뉴시스가 받을 저기 안 켜지는 안 이제 들리잖아요. 공급사잖아. 잘 들려? 거기서 이제 안 각 들리는데? 언론사에 뿌리거든. 잘 들리는 들어봤어? 내 것도 잘 들리고? 지금 이제 기자회견이 잠시 후에 진행되겠습니다. 여기는 종암경찰서 앞입니다. 서울 종암경찰서. 종암경찰서에서 정가원 목사님을 구속하고 정가원 목사님 조사를 하고 장소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돼요? 여기는 종암경찰서 들려요? 앞입니다. 네. 지금 중앙경찰서 앞에 이성희 변호사님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지금 잠시 후에 목소리 잘 들리죠? 지금 종암경찰서 앞에 변호사들이 연합 변호사들이 지금 많이 왔습니다. 서울시장하고 직무유기. 지금 오늘 고소장 그다음에 그 누구야? 사랑절교회 그 외 곳에서 그 오늘 걔들 피고인 그 서울특별시장 이양호 기사가 직무대행 서정혁 서울특별시 도시재정국장 조합장을 서울 내용이 되도록. 그다음 종로 서울구청장 이성로 성북구 도시안전국장 성북구청장 그다음 도시 재생 그 사람마다 다르지. 그 공무원들은 그런 거고 집행관과 잠시 후에 기자회견에 서울구청 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과장 서울종암경찰서 2021년 11월 26일 사랑절교회 3차 명도 집행 시 6번째 서울중앙경찰서 경비과장 2020년 11월 26일 사랑절교회 3차 명도 집행 시 7번째 북부지방법원 집행관 2020년 11월 26일 사랑절교회 3차 명도 담당 8배 장소영 장위 19여 재개발 조합장 한 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제일교회의 여러 분야에서 사랑제일교회를 법적 위배를 하면서 사랑제일교회를 어렵게 했던 분들 법을 위반해가면서 사랑제일교회의 목회 사역을 방해하고 또 사랑제일교회의 장리 19여 재개발해서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장순영 조합장이 강제로 명도 집행한 이 모든 것들 형사 고발을 하는 기자회견을 지금 이곳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이성희 변호사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북구청장 종암경찰서 집장이 지금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 와서 있습니다. 고소인은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사랑절교회 두 번째 대한민국 바로세계 국민운동본부 또 세 번째 청교도 영성훈련 네 번째 바이블랜드 선교회 다섯 번째 주식회사 기독교 선교은행에서 고소인 대리법인 천고 담당 변호사 이성희 대표 변호사 연합 대표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직무대행 서정혁, 예,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도시재정국장, 예, 또 성북구청장 이성로, 또 성북구 구청 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과장, 또 5번째 종암경찰 경찰서 2020년 12월 26일 사랑제일교 3차 명도 집행 시 6번째 중앙경찰서 병비과장 2021년 26일 사랑제일교 3차 명도 집행 시 7번째 북부지방법원 집행관 2020년 11월 20일 사랑제 3차 명도 담당 8번째 장준형 장애 19여 재개발 이분들을 오늘 고소합니다. 네, 지금 잠시 후에 이성희 변호사 그리고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분들 피고인들 고소장을 서울중앙경찰서에 그러니까 고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마무리하고. 어제도 경찰청도 그렇게 했어요. 예, 여러 단체군요.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에서 둘, 그 다음에 구청장, 성북구청장에 2곳, 서울중앙경찰서 셋. 우리 그 방송에 개별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 주최 측의 질문도 수요다. 그러니까 질서정연하게 질문을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먼저 말씀드리면 이전에 이제 사실 고소를 했는데 오늘 한 건 좀 각 그 규정을 특정해서 범행을 찝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서울시장은 어떻게 되고 성북시장은 질문을 할 때 지금 오늘 여러 명에 대한 고소건이기 때문에 특정을 해가지고 그 당시 서정엽 직무대행, 서울시장 직무대행에 관련하면 그렇게 그리고 지금은 그만뒀지만 그 당시 경찰서장에서 박균함 총경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은 또 물어보고 장순영은 장순영대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질문을 하면 다 시용을 한답니다. 여기는 서울종암경찰서입니다. 서울종암경찰서. 마이크 벗고 하나요? 쓰고 해야 되는 거죠? 서울종암경찰서. 네, 이쪽으로 바꿔줘요. 이쪽으로 옮기죠. 이쪽으로. 죄송합니다. 예, 노아라 좀 가운데 빼주시고. 그 조금만 좀. 노아라 이거 들어오세요. 그리고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앞에 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서 계시면 안 되고 거치대를 통해서 카메라를 놓으신다면 약간 좀 피함을 해주세요. 6-7분만 계실 수 있고. 나와요? 나오면 안 되죠. 그럼 더 뺄까, 뒤로? 됐지? 네, 아직 안 와요. 예, 지금 여기는 서울시장 등 성북구청장 종암경찰서 장 집행관 조합장을 고소하는 자리입니다. 2020년 11월 26일 사랑제일교회 3차 명도 집행에 대한 형사 고발 기자회견입니다. 지금 연합 변호사 중에서 이성희 수석 변호사가 지금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중앙경찰서 그 당시 박균함 총장에 대한 고소도 함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 화면에 안 나온다. 화면에 안 나온다. 왜 안 나와요? 허리 닦아요. 렌즈를 닦아요. 잘 나와요. 햇빛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잘 듣는 거 소리 좀. 잘 들려요. 모처럼 한국교회가 사랑제일교회를 비화로 해서 똘똘 뭉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랑제일교회에 국한된 하나의 특정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존폐이기자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회 탄압 잠시 후에 이성희 변호사의
고소장 낭독과 어울려 이성희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기자회견이 시작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서울 종암경찰서입니다. 종암경찰서도 정광훈 목사님을 구속하고 수사하고 사랑제일교회를 여러 가지로 불법을 하면서도 어렵게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2번 구속한 데가 바로 여기 서울 종암경찰서입니다. 종암경찰서 바로 앞에서 서울시장, 성북구청장, 종암경찰서장, 집행관, 조합장 11월 26일 사랑제일교회 3차 명도 집행에 대한 형사 고소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성희 변호사가 지금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 여러 변호사들이 함께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에 기자회견이 시작되겠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코로나 방역도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철두철미하게 코로나 방역을 잘 하고 있지만은 교회의 발, 강화문 발. 준비되시면 얘기해 주세요. 네. 좀 이따 좀 빨리 해도 될까? 한 5분 있다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탄압하고 이 또 사회를 규제를 이렇게 탄압하고 모임을 집회 결사의 자유, 또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또 집회의 자유 모든 것을 지금 구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렇게 코로나로 탄압을 안 해도 코로나보다 더 심한 감기 몸살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유독 코로나 가지고 오랫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다 지금 구속하고 억압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서울시장 등 성북구청장, 종합경찰서장, 조합장 이런 모든 분들이 바르게 그 앞에 심판을 받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면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종로경찰서 앞에서 이 불법을 행한 이 합법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이분들을 민사 고발하는 게 아니라 형사 고발해서 소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합 변호인단이 지금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고소를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후에 대한민국 교회를 바로 세우고 사회를 정의롭게 공헌하게 하는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오전 11시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이 역사적인 기자회견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방송은 LGS와 전파방송 오늘 새벽에 임진각 휴전선에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국교회 예배 전쟁 방지를 위한 3차 연토 40일 특별 새벽기도 오늘 특별히 파자협회 파주 목회자 인합회 회장 총무님들과 또 탈북자 주선영 선교사님 최다임 보험사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속기 달려왔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사랑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오늘 서울 종암경찰서에서 저희가 작년 2020년 11월 26일 있었던 영도 집행 과정에서 조합의 불법 행위, 또 그 과정에서 경찰의 비호, 그 다음에 이런 재개발 촉진 과정에서의 서울시와 성북구청장의 범행, 특별히 북부지방법원 집행관과 또 이를 총괄 사주했고
폭력을 유도하고 살인 미수하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위반한 폭행을 가지고 사람을 협박하고 했던 이런 여러 가지 범행에 대해서 오늘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이 고소에 따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랑제일교회 고등법원 항소심사 맡고 있고, 지금 고소를 맡고 있는 이성희 변호사고요. 옆에는 우리 형사학을 맡고 있는 구주아 변호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고소장을 접수하는 과정을 하면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 전에 사실 집행관과 조합장, 그 다음 경찰서 고소했는데 다 각하됐어요. 각하됐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 잘 아다시피 넉 달간 수사가 되었죠. 수사를 통해서 범행의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팩트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종합경찰서장, 그 당시 나왔던 경비과장이 범행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수사를 했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 자체를 하지 않고 각하를 했는데, 이제는 수사관도 바뀌었고, 또 우리가 수사 과정에서 그들이 했던 구체적인 행위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증거로 하였고요. 두 번째, 서울고등법원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 재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숨겼던 자료들을 저희가 좀 더 많이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한테 이렇게 많이 오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랑제일과 알박에서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왜 자꾸 국가가 하는데 폭력을 쓰느냐, 이런 취지로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란 사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밝히고, 그 다음 이런 세월호 사건 같은 이 사회적 중대한 참사 사건에 대해서 공권력과 이걸 관리 감독해야 될 서울시, 성북구청, 그 각 당당 과장, 국장들이 이를 직무유기했던 부분, 또 외형적으로는 합법적인 강제 집행을 모양을 갖췄지만 사실은 불법적인 집행이었거든요. 민사집행법 법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집행관께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용역을 쓰는 과정에서 이 불법행위가 드러났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쌀을 2000쌀을 할 때 지방에 쌀을 갖고 와서 포대기를 갈아가지고 2000쌀로 둔갑시키듯이 이 사람들이 용역을 원래 신고할 때는 정상적인 용역을 신고합니다. 용역을 이렇게 쓴다고 해놓고,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그 현장에 왔던 용역은 그런 용역들이 아닙니다. 폭력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뒤에서 장수영 조합장이 총괄 진두지휘하면서 강력한 폭력을 더 하기를 유도를 했고, 또 집행관도 그거에 대해서 제지하거나 이렇게 수독을 시켜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폭력을 뒤에서 교사를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기 그 서장과 경비과장은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자기가 경찰관이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보호조치, 안전조치, 또 우리가 사람을 위하는 현행법을 봤을 때는 그 범행을 제지하고 체포하고 이런 조치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고소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오늘 고소한 사람은, 고소한 주체는, 사람들은 언론 보도가 지금 잘못 나가고 있는데, 제가 연합이라든가 뉴시스, 일반 언론사에 저희가 이 자료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고소의 주체는 항상 사랑제일교회로 타이틀을 갔는데, 사랑제일교회에서 벌어진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대구권 청계도 영성훈련원, 바이블랜드 선교회, 기독교 선교은행 등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에 김영민 평화나무 측에서 고소를 했는데, 그 지방에서 사람들 오라고 했다고 해서 고발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사랑제일교인들이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왜 왔느냐? 바로 청계도 영성훈련원, 대구권, 거기 회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소인들은 이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청계도 영성훈련원, 바이블랜드 선교원, 기독교 선교은행, 기독자유당을 포함한
이 사랑제일교회 실제 점유했던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고소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고소를 한 첫 번째 주체는 서울시 2010년 2020년 11월 26일 강도 명도 집행 당시에 있었던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 서정엽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국장을 먼저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고소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잘 모르고 저희도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이 이겁니다. 원래 사랑제일교회 이 재개발이 통상의 경우 이제 지역에서 재개발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우연히 교회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보상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 이해를 알고 있었어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제일교회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도시재정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일명 도시재생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어요. 이 특별법에 따라서 2006년도에 여기가 지기 170만 평 일대가 지구 단위가 먼저 지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시장 시절에 이걸 개발하는 걸 지구 단위 지적하더라도 어떻게 개발할지를 극비리에 설계를 하는 겁니다. 지금 LH 사건 같은 경우 그것을 미리 정부가 다 흘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갖고 땅을 투기를 하고 난리가 나서 전국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각 지역 교수들, 도시계획 전문가들 이분들을 산속에 모읍니다. 그래서 감금을 해요. 감금에 준하는 그리고 핸드폰을 다 뺏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개인적인 정보가 새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 어디 지역에서 해서 여기에 계획 도면을 그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러니까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립하고 나서 그걸 발표를 안 하다가 2008년 3월 3일 날 서울시 관보를 통해서 즉시 공포를 하고 그때부터 효력을 바로 발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 180만 평에 대한 넓은 이 장이 전체 지역에서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셨는데 사랑제일교회는 뒤늦게 들어온 교회가 아니고요. 이 그 돌고 지역 그 산 언덕 위에 사랑제일교회가 1953년에 처음 있었어요. 그 당시 아무 교육이 없고 여기 불황자 노숙인들이 있었고 6.25 직후에 정말 고아들이 많은 이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영락교회 여성교부와 한경재 목사님께서 우리나라 최초로 거기다가 영락교회에서 만드는 교회가 이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장석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해서 교회 건물이 완성된 게 1973년도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일대가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요. 1973년 사진을 보더라도 이 교회 주위에는 나무나 이런 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시가 이제 전국적인 새마을 운동이 벌어지면서 전국에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그 일대를 중심해서 그 사람들이 가건물 짓고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계획적으로 체계적인 도시 계획이 된 것이 아니라 좀 무분별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도시재정비 특별법에 따라서 시범지구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계획을 잡는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는 종교적으로 또 역사적 서울시 문화사료적으로 중대한 불교, 천주교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 종교구역에서는 그들이 하는 계획 도면 가운데서도 10-2 구역으로 면적을 아예 특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비 2008년 4월 3일 확정 고시된 서울시의 재정비 계획에 의하면 이미 10-2 사랑제일 그 현재 위치는 10-2 이후 종교비로 딱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180만 평을 하면서 공공적으로 하는 것보다 민간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지역의 특성별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14구역을 다시 쪼갭니다. 그 쪼개는 과정에서 그 구역을 개발할 사람들을 자치적으로 해라. 그래서 재개발 조합을 2009년 5월에 뒤늦게 1년 후에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재정비 구역에 여러 종교시설이 또 누락된 종교시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성당들이라는 예를 들면 1974년 80년 이후에 들어온 성당들, 사찰들
또 여러 종교단체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사랑제일교회는 이미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보호를 하지만 거기에 누락되는 종교시설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 2009년 9월 27일 재정비 구역을 구역하는 규정을 만든 게 종교시설 처리 방안이라는 조례에 준하는 그것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모든 도정비가 된다고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조합은 2013년도에 이제 그 사업 시행을 하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 서울시나 성북구청에서 위임해서 이가 탑다운 받습니다. 위에서 계획을 내려와서 들린다고요. 성북구청에 위임해서 어떤 거? 거기서 성북구청에서 구청이 잘하나 이 관리 감독을 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은 몇 군데가 안 돼요. 보통은 반대 방식이에요. 지역에서 재개발을 만들어 조합을 설립해서 구청에 하면 구청에서 우리 현장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에 좀 반영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99%가 다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제일교회에 속한 이 부는 반대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북구청이 제일 인허가 권한이 있잖아요. 사업시행 인허가,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허가를 할 때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고요. 지금까지 서울시는 지금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서울시나 서정엽 직무대행이라든가 도시재생국장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고등법원 재판을 하고 행정법을 하는 과정에서 그간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성북청은 자료를 안 줘요. 그 다음에 조합은 조합도 안 줘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저희가 문서 촉탁해서 받아본 결과 서울시 15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보를 통해서 재정비 촉진 구역과 지형 동의를 고시한 그 일체 자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가를 법을 찾아보니까 이게 도심 재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게 됐구나를 좀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45조에 어떻게 되냐면 서울시와 성북구청은 이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잘 되는가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어요.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제일교회가 최초 종교 10-1, 10-1을 1이 바로 지금 곧 아파트 짓겠다는 그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재개발 조합이 하면서 자기들이 재개발 촉진구역에는 특례를 받아요. 뭐냐? 우리가 말하는 층고를 높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여기서 많은 아파트 수익을 내서 경찰서, 학교, 그 다음에 여러 청사들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용적률이나 이런 걸 높여주겠다는 것이 재정비 특별법에 따른 특혜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10-2 구역에 해당되는 사랑제일교회 역시 자기들 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특례 받는 그 면적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 10- 서울시에서 만든 종교시설 처리 방안이라고 하는 그 서울시장, 도시재생국장 자기가 스스로 규율하겠다고 만든 법안이에요. 거기에 따르면 여기는 10-2구 종교시설은 존치를 원칙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처럼 역사적 가치가 없는 종교시설이라도 종교시설은 그 자체로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무분별한 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시설을 보호를 해라 라고 했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10-2구 존치를 하라는 거예요. 존치란 게 뭐야? 지금 정광 목사님 늘 말씀하신 것, 그 자리에 내비둬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존치를 안 하려고 하냐면 사랑제일교회는 특별히 이 개발하는데 방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파트 층고를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면적이 제일 넓어요. 2860평이라고 넓은 평방미터인데 거기에 있다 보면 아파트 200세대를 덜 못 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에요. 자기 돈을 더 벌어야 된다는 그 단순한 동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와서 사정을 해서 위치를 좀 바꿔달라. 그러면 그 재정비 촉진구역에 속한 사랑제일교회 여기는 어떻게 되냐?
종교시설 처리 방안에 따라서 존치에 준하는 방안에 그 대우를 해주라. 첫 번째가 뭐예요? 동일한 면적을 그대로 바꿔주라. 그게 대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토는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토를 하겠다면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해야 돼. 그게 환지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지 계획을 해서 어디다 하면 성북구청에 관리감독에 보고를 해야 돼. 불가피하게 이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대토해야 되니까 이걸 환지를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성북구청에서 환지 오케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물과 종교시설을 그 가치를 그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걸 존치해야 되니까 그대로 그 면적에 상응하는 걸 똑같이 잘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죠. 사람들이 지금 예배가 드리고 있는데 그 장소를 똑같이 만들어줘요. 이렇게 먼저 철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철거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먼저 지어놓고 이사 이렇게 장소가 돼 있으니까 좀 일로 가주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여기다 포크레인 들고 오는 이런 짓을 설련조합이 불법이게 한다 하더라도 재정비 특별 계획을 만들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서울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 감독. 바로 그걸 관리 감독을 해서 이게 위반돼 안 되고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서정엽 직무대행과 도시재생국장을 고소한 이유는 바로 그 재정비 특별법 제35조에 의하면 서울시장, 구청장은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되고 있는지 사업 시행자, 즉 조합이 하고 있는지를 잘 관리 감독해서 그게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정 조치를 안 하고 나면 인가 취소를 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자기들이 만든 자기 법규대로 재정비 촉진 계획 속에 속한 이 지역에 그걸 안 하고 이 일을 벌린 겁니다. 그러나서 언론에 알박이라고 소문을 퍼뜨린 거죠. 그런데 과거에 이게 오래된 일이다 보니까 자료가 없었다, 그것을 이제 찾게 되었고, 그래서 당시 그런 걸 다 알면서 서울시 직무대였던 당시 직무대행 서정엽, 그 다음에 도시재생국장이 재정비 촉진법에 따른 관리 감독권, 인허가 시정권, 이걸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직무유기죄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고소한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고소한 게 성북구청장입니다. 이승로 구청장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승로 구청장은 위임 사무를 하는 겁니다. 재생법의 도시 재생 특별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하면, 자 10-2 구역의 이 종교시설은 어떻게 됐냐, 이거 어떻게 됐냐, 이렇게 또 설령 몰랐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렇게 폭력 사태가 언론에 벌어지면 그걸 다시 반추해 봐야죠.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그 재생법에 따라서 또는 도시 재정비 도정법에 따라서도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해야 될 성북구청장, 그 다음 도시안전과장, 국장이 이 일을 안 해버렸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번 그 성북구청 도시안전국장이 오세훈 시장이 바뀌자마자 바로 사표 내고 가버렸어요. 이 말은 뭐예요? 불법에 뭔가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이유 없이 갑자기 사표 낼 이유가 없다고요. 하필 그날 사표를 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행은 언제예요? 저희가 문제 삼은 거? 그렇죠. 2010년 11월 26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선상에서 도시 재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 감독 의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에도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공공적인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세월호 선장처럼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다시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종암서장과 경비과장이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분을 고소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게 경찰의 의무예요. 여기는 민사채무잖아요. 민사채무에서 설령 집행관이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찰관이 일을 하는 거지 용역이 때려 부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관행적으로 불법적으로 진행되어 왔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현장에 보시면 지금 석 달 동안 조사돼서 지난번에 언론 보도가 나왔죠. 당시 사랑제외교 지키고 했던 몇 분의 한 10분 정도가
기소됐다. 그러면서 반대로 그 영역과 포크레인 기사가 기소가 됐습니다. 이 사람도 뭘로 기소되냐면, 자 보세요. 포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서 규율을 받습니다. 포크레인은 어떤 용도를 해야 되냐면, 포크레인은 건물을 부수라고 쓰는 거지 사람을 부수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중대한 흉기가 되는 거죠. 살인. 그리고 건설계 갈 거는 그렇게 해서 범죄 행위에 사용될 경우, 그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면허 취소가 되고요. 그 사업자도 사업 취소되고, 그 다음에 이 포크레인 기사는 자격 박탈됩니다. 자, 그런 행위를 지금 언제 하고 있었어요? 이 버스에 사랑제일교회 성도가 있는데 포크레인 기사가 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집게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 안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살인 미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는 모두가 지금은 형식적으로 간단하게 폭력으로만 기소됐는데, 저희는 살인 미수죄로, 예? 그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사람이 다쳤고, 그래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어떻게 되면 집행구역이 아닌 남의 차 도로에 있는 걸 찍었어요. 도로에 있는 거 찍은 거는 그건 집행 판결문에 없는 거예요. 사랑제일 주차장 안에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그 현장을 종암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이 그 현장에 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걸 보고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아주 구체적인 의무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고, 범죄 예방과 진압과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안녕을 위해서 위험을 예방 조치를 해서 그 정보서 수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보호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 조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정신착란자가 사고를 일으켜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제압을 하잖아요. 마치 지금 포크레인 기사가 와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긴급 구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위험 발생을 방지를 해야 돼요. 그 전에 됐기 때문에 다중이 와서 그래 충돌이 하면 100% 사고 나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 발생을 방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걸 안 해요. 그 다음에 범죄의 예방이, 살인 미수에 해당 그 범행을 했으면 예방과 제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인은 필요한 경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방역법 여기 몇 명 하면 맨날 마이크 들고 하잖아요. 그거는 경고를 하죠. 근데 더 중대한 사람을 다치고 하는 거기에도 어떻게 해요? 경고 조치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6조에 보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해서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긴급한 그 행위를 제지해야 되는데 제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위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위험한 그 장비를 갖고 왔어요. 특히나 포크레인은 북부지방법원 집행관도 허가를 안 한 장비예요. 그걸 몰래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위험한지 안 하는지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에 따라서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안 했어요. 이거는 그토록 정부에서 늘 강조하는 세월호 선장, 세월호 선장만 처벌하나요? 경찰 해경이 필요한 조치 안 했다고 지금까지 해서 구속시키고 그랬잖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이 중대한 사회적 참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경찰관이 자기 직무에 따른, 경찰관으로서 제복을 입혔을 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범행의 예방 제지, 그 다음에 그 사실을 확인되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직무유기에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고소를 누구를 했냐, 종암서장과 그 과장을 고소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고소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사를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일괄 각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 넉 달이 지난 후에 사건 조사의 전모가 드러났고 또 경찰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과장 인사 조치가 돼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갔지만 그 당시 2010년 11월 26일 범행 현장에서 직무를 해했던, 마치 세월호 선장과 같이 현장을 눈을 감고 어떤 조치를 안 했던 종암경찰서장, 그 다음 경비과장을 저희가 직무유기로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법에 의무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처벌될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북부지방법원 집행관입니다. 이 집행관은, 이 사람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냐면 민사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건 대인적 집행이에요. 안 되면 어떻게 손해배상하면 돼요. 당신 때문에 내가 손해배상 이거 안 나오면서 내가 계속 손해가 봤으니까 그걸 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 집행관은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보조 인력을 좀 더 쓰는 것 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첫 번째 어떻게 했냐? 밤에 와서 여기 채무자라고 하는 사람이 점유자들 상대해서 자기 신분을 제시하면서 집행 개시 선언을 했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냥 그 현장은 유튜브에 다 남아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그냥 용역이 6.25 남침하듯이 그냥 남침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쟁을 한다도 내가 전쟁을 개시한다고 선언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현장 점유자들이 사랑제일교회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사랑제일교인이 아닌 자들, 특별히 도로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로는 이 판결문 대상이 아니야. 근데 멀쩡한 도로에 있는 자동차에 포크레인을 찍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범행입니다. 그러니까 직권 남용하는 행위죠. 그건 나중에 구체적인 행위들을 하나하나 다 따지게 될 건데 그걸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들이 불평을 하는 걸 봤을 때는 이 불법적인 집행이 됐으면 집행조서에서 불법이 일어났다고 그대로 기재해야 되는데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행조서를 합법적이 한 것처럼 조서를 만든 걸 뭐냐면 허위 공문서 작성 때입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서 그런 그 구청의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모르고 했다라고 해서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에서 그걸 유죄로 뒤집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분의 행위, 이혼 발생 의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2013년 2013도 575의 판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진실한 내용과 다른 문서는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할 경우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 집행관의 작성한 그 집행조서는 허위 공문서입니다.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해서 그걸 위에 상관한테 법원장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허위 작성이 동행사죄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제가 하나를 가져왔는데 자 보시면 이 집행관들이 용역을 구성할 때 민간인을 뽑았을 때 이렇게 보면 여기에 옷을 조끼를 하나 입힙니다. 이 조끼는 다른 조끼가 아니라 각각의 숫자가 있습니다. 569번 북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 사람 데리고 와더라도 1번부터 1000명까지 주고 넘버링을 합니다. 인적사항을 다 기재를 하고 그리고 이 조끼를 입힌 사람만이 뭐가 되냐면 자기의 정당한 집행 보조 인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엔트리, 자기가 신고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온 사람과 현장에 투입된 부분은 중국 사람이라든가 외국에 있는 폭력 사범들 이런 사람을 데려갖고 일진들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옷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을 대량을 들고 와서 나눠주다가 걸린 거예요. 이거는 이 쌀도 이렇게 포대기 갈아쳐도 2만원짜리를 여주 이천살 하면 4만원 돼요. 포대기 갈아치라는데 이걸 용역 포대기 갈아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걸 집행관이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정당하게 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것도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고 동행사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리고 현장에서 그렇게 폭력이 벌어지고 특히나 강제집행 장소가 어디냐면 사랑제일교회가 아니고 옆 건물이야. 그리고 도로예요. 거기는 강제집행 장소가 아닙니다. 자체가. 집행은 어디서 하는 건 안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막았다 그러면 소송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막는다 이거야. 그럼 다시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의 가장 좋은 예니까 그 안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용로라고 우리 사찰 집사님이 그걸 쓰는데 그걸 컨테이너 하나 치우는데 1년 걸렸어요. 소송을 했다니까요. 지금도 재판 중이에요. 이용로 집사 그 컨테이너 치우라고. 자, 그러면 다른 컨테이너도 어떻게 해야 돼? 소송해야 돼요. 누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 사람 나가달라고 해야 돼. 근데 그 장소는 어디야? 도로야. 도로면 어떻게 해? 다른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권리 와서 포크레인을 갖고 막 찍고 이러냐고요. 우리가 구청에서 어느 장소에 보면 차량이 방치되어 있어요. 공공주차량이. 구청 공차. 그래도 못 뚫어냅니다. 그냥 뭐라고 해요? 과태료만 부과하는 거예요. 빨리 치워라.
그래 먼지가 1년 이내 쌓여있는 이유가 뭐야?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조치를 안 하고 북부지방집행관이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지방집행관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 절차를 위반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집행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사실을 알면서 허위 내용을 기대해서 마치 이게 정당한 집행인 것처럼 하는 문서를 만들고 이것을 보고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소를 하게 되면 민사집행관법에 따르면 이걸 보면 반드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이 누구예요? 장수영 조합장입니다. 그날 장수영 조합장은 이걸 하려면 장수영 조합장도 각하를 해버렸지만 이 모든 폭력 사건과 이거 하는 모든 과정에 장수영 조합장이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되면 자기는 뭘 하면 돼요? 법대로 하면 돼요. 자기가 아니잖아요. 안 되면 배상 책임 물리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폭력을 하도록 했고 북부지방부 집행관에서는 포크레인 허가를 안 했어. 근데도 포크레인 용역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왜 이렇게 했겠어요? 포크레인 기사가 이걸 하는 순간에 자기가 면허가 취소되고 폭력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왜 했겠어요? 뭔가 돈을 약속을 했겠죠. 그 다음에 왜 사람들이 10만 원 받고 때리겠어요? 남을? 안 때리죠. 왜냐하면 뭔가 용역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장수영과 집행관은 이런 그 포크레인을 통한 살인 미수 행위, 이걸 교사 방조한 행위, 그 다음에 벽돌을 던지도록 한 행위, 그 다음에 불법 용역은 경찰관이 수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장수영 조합장이 수배해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돈은 일반 돈을 줘서는 그런 범죄를 안 해요. 범행의 대가는 큽니다. 그래서 큰 돈을 반드시 집행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수영의 모든 계좌, 조합에서 지출된 내역, 그 다음에 그 당시 핸드폰과 카톡에 포렌식을 해서 이 사회적 참사를 하는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로경찰서에서 지금도 세월호 지금 진상조사 규명하듯이 이 사회적 참사인 종교세를 탄압하려고 한 그 배후 세력, 여기에 가담했던 모든 행위, 어제 그제 김영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고발을 했죠. 고발 내용이 참 고마워요. 그 내용이 뭐냐? 목사님이 설교 중에 뭐라고 하는가요? 여러분 권사님들 누가 떠들면 어떻게 해요? 발가락 좀 깨물어 주세요 이랬어요. 자, 발가락 깨물어 달라는 걸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죄라는 거예요. 아니, 그 고소 내용이 딱 그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조합이 집행을 못했는데 왜 김용민 회장이 이사장이 튀어나오죠? 뭔가 관련이 있거나 반대로 장수영 조합장이 돈을 주거나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합리적 의심입니다. 합리적 의심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고소거리가 안 되거든. 손가락 깨물어, 뭐 발가락 깨물어서 깨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말도 안 돼. 그 다음에 이런 폭력 사태를 해서 대법원에서 예규 자체를 바꿔요. 집행관과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먼저 현황 조사 의무를 부과합니다. 거기 누가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약자에서는 특별 보호 조치를 하도록 그랬어요. 그래서 노약자가 다치지 않다는데 그때 폭력배가 어떻게 했냐면 예배 장소에 들어가서 강제로 끌고 나왔어요. 이런 행위라 대인적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대물적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규가 4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됐다는 건 우리한테 다행이지만 반대로 그만큼 11월 26일달 명도 집행이 너무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거에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고발한 것처럼 저희는 이 사건을 병합해서 한꺼번에 김용민 이사장이 하게 된 것까지 다 묶어서 돈을 지출한 내역 이런 거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이 사건의 진상의 규명이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도심지 재정비 특별법에 따라 했을 때 성북구청에 잘못된 걸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에 의하면 여기 안에 200대만 주차장을 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의 틈을 타가지고 성북구청에서는 그거 지하에다가 자기 공돈으로 주차장을 막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했으니까 반대로 조합에서 원하는 걸 눈을 감아주는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독을 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소는 작년 11월 26일 명도 집행을 위해서 고소를 했었지만
당시 종암서장과 경비과장이 이걸 각하내버리고 조사를 안 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났죠. 포크레인 기사가 폭력을 했다는 게 드러났고, 그러면 폭력을 했으면 그 사람이 왜 했겠어요? 사주한, 집행관, 관리감독관, 그 다음에 나가서 그 장소연 조합장, 이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고소의 요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제일교회,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청교도 영성훈련원, 바이블랜드 선교회, 그 다음에 역선교은행이 되고요. 피고소인은 당시 강제집행 당시에 서정 직무대행이 그 인가조치를 자기가 해야 되면 그 사건에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집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국장은 서울시에 2009년 5월 27일 종교시설 처리 방안에 따라서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자기가 관리 감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직무유기. 성국장 이승로는 똑같이 재정비 특별법에 따른 관리 감독 의무를 재정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차장과 여러 가지 특혜를 보는 것을 기화로 관리 감독을 무기했습니다. 특히나 여기다 플러스 이승로 구청장은 별도 고소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 8.15 광화문 집회 당시에 정화 목사님 집회를 연달에 올라가고 10분 연설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떠들었냐?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뭐라면 지금 정화 목사님 도주해서 지금 잡으러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허위 사실 유포에 한 명예훼손죄로 따로 고소할 겁니다. 여기는 이 명도 집행 관리 때문에 이건 따로 추가 고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송구청 도시안전국장과 도시안전과장,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종암지검찰서는 지금 이 종암경찰서 사장과 과장은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26일 사랑교회 3차 명도 집행 당시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해서 세월호 선장과 같이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종로경찰서 서장, 경비국장, 경비과장을 저희가 직무유기를 고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관을 고소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사건의 총괄 진두지휘고 폭력을 더 강력하게 사주하고 했던 장수영까지 포함해서 이걸 공범으로 저희가 살인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 허위공소 작성 및 동행사 등으로 고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지금 몇 분인가요? 30분. 지금 아직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 사건을 하면서 여기도 유튜브도 많이 있고 연합이라든가 뉴시스, 그 다음에 이데일리, 이런 중요한 언론사들한테는 제가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는 MBC, KBS는 이런 내용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단장으로 늘 쓰는 게 뭐예요? 567억, 늘 이게 액면가로 알박이 567억. 이건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조합의 불평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것이 알고 싶다가 만들어지던가, 추적 60분이 만들어지던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사람들이 모였는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엉뚱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연합신문, 그 다음에 뉴시스 이런 일간지에 중간적으로 팩트를 다 적어라. 그쪽의 내용을 그대로 받고 이쪽 받아서 증거를 가지고 해라. 누가 떠든다고 하지 말고 객관적 내용에 따라서 이걸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그런 기사들을 쓰는 게 중요하고, 또 이런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왜 사랑제일교회가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언론이 얼마나 오도합니까? 8.15 집회 때도 사랑교회가 교회 발이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심지어 교회 예배 중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야외에서 발견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사랑교회 최초 확진자가 8월 13일이에요. 그런데 명단을 미제출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명단을 8월 13일 날 확진자 봤으면 그 이후에 명단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비롭게도 명단을 8월 3일 날 줍니다. 이게 바로 이태원 코로나였던 거예요. GHM 그 코로나가 왔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북청 이승로, 그 다음에 서울시 이 담당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도했던 부분이 지금은 다 사라졌잖아요. 똑같아요. 이 알박이라는 것도 지금 이미지를 해갖고 여기 있는 사람을 선동했지만 가만히 보면요, 사랑제일교회가
위치를 옮김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그만큼 이득을 본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합이 어떤 불법 행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기자라면 적어도 팩트를 조사해야 되잖아. 팩트가 없어요. 그냥 길 가다가 우리가 전에 들은 것처럼 뭐라 하더라. 이거 갖고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사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30명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처럼 보도를 내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거기 지키려고 한두 분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뭐냐면 외부 사람들이었고 용역이 기소됐다는 건 보도를 정확히 안 해요. 타이틀을 그렇게 잡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좀 잘 알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오해된 부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사랑제일교회는 법대로 하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몇 가지 질문 먼저 하고 제가 12시 전에 몇 분 계속 제 편하게 알려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좀 이따 제가 들어가서 접수를 하고 우리 나올 거고요. 나오면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받으시죠? 네, 질문 우선 몇 개 받을게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질의응답 하실 분들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지자체장들이 포함된 주요 공직자들을 상대로 한 이 고소건인데요. 네. 특별히 중앙경찰서를 선택한 특별한 사정인 예를 들자면 서울경찰청이라든가 네. 경찰청의 국수본이 지금 네. 예, 발효가 되고 있어서 네.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해도 네. 무방할 것 같은데 또 네. 하나 우리 시민단체 애국수사팀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의 국한돼서 저희가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전에 이성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업체 대표만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저희가 네. 고발해서 그 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경찰서장 박쥐남 총경은 각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익히 이해가 갑니다. 네. 본인이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수사를 안 하겠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종합경찰서장이나 경비과장에 대해서는 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행위에서 6대 범죄에 준하는 경찰에 관해서는 검찰이 수사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네. 또 불구하고 네. 이 사람을 아무리 경찰서장이 지금 2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만큼 이 수사를 경찰이 자기 식구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변호인단에서 특별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네.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특별히 종합경찰서에 수사를 하게 된 조사를 하게 된 의뢰를 하게 된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요? 첫 번째 여기가 일단 범행지 기준을 바꿉니다. 범행지를 저희가 서울시장 서정혁 도시재생국장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들이 점점 핑퐁을 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범행지가 2020년 11월 26일 날 사랑제일교회 현장이에요. 그래서 조합이 여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종합경찰서 서장과 과장이 여기서 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료는 남아 있습니다. 상황 당직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서장과 과장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뀐 사람일지라도 여기서 고소를 하게 되면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사를 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팩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관계가 아무리 봐주려고도 못 봐줄 사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본인이 본인 사건을 각하했다. 고가 조사하면 어떻게 해? 또 직무유기 되지 않겠어요? 직권남용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당시 모든 자료가 최종 자료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폭력 사건을 하면서 여기 기초적인 데이터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객관적 증거 자료를 근거로 또 근거 법령을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종합경찰서에 하는 것이 신속하게 빨리 좀 처리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더불어서 이 중앙경찰서에 지금 정광훈 목사님 고소한 사건도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중요 사건이니까 싹 몰아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평화나무 김용민 이분이 이거 한 그 과정의 배후까지 같이 조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정광훈 목사님 공직선거법을 하다 보니까 어떤 흥미로운 게 있냐면 이게 그 김용민 이분이 이렇게 평화나무에서 공직선거로 목사님을 딱 고소장을 넣잖아요. 넣기 당일부터 경찰이 야간 조사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소장을 접다가 바로 당일부터 조사하나요? 안 하죠. 그거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녹취록도 경찰이 다 알아서 돈을 들여서 다 풀어줘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종암세를 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좀 자세한 거는 좀 더 상담하고 제가 접수를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여러분의 의문점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죠? 네. 네. 예. 접수하고 다시 와서 하겠습니다.